자,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제노레이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특이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종목을 보고 있고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매수를 조금 했고요. 밑에 지금 현재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까지의 어떤 흐름 가운데 좀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상 이 구간이 어떤 매집의 흐름을 띄고 있고 그 안에 차트를 돌리려는 에너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안에서 이제 그런 게 드러났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를 기획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매수는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또 튀었네요. 시장가로 500원 아 비싼데. 자 일단 좀 나누어 사고 지켜보도록 하죠. 중요한 건 일단 사야죠. 없는 물량을 계속 끌어당기는 모습 같아요. 또 올라오고 나서는 티가 좀 많이 났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했는데 자 호가창을 보면서 자 19,300원에 있는 거 좀 사고 19,250원 거를 좀 19,300원에 물량이 없네. 어차피 저는 개인 단타이기 때문에 제 것만 다 살 수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는 손절하기 바쁘고 누군가는 사들이기 바쁘고 뭔가 추가적인 힘을 주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이제 조금 들어갔었는데 뭐 그 힘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빼는 흐름이었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씩 뭐 나눠 사면 되겠습니다. 현재 평단은 뭐 나중에 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400원에 맞춰져 있고요. 19,400원 정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아래에서 더 살 수 있었는데 일단은 통화하느라고 제대로 사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평단을 맞춰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상태를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특이점은 이미 나왔어요. 이 종목을 매매할 만한 제 기준에서죠. 19,400원. 제 기준에서 이 종목을 매매할 만한 어떤 흐름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필룩스를 보고 있었는데 필룩스가 이제 조금 움직임이 괜찮아지고 있네요. 이때까지는 뭐 딱히 볼 게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좀 움직임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필룩스도 매매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제노레이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작지만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좀 아쉬워요 현재. 필룩스 상태를 볼까요? 네. 좀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죠.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종목 선택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필룩스가 확실히 재밌는 곳이긴 한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땐 필룩스를 좀 볼까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30분 딱 사고 싶은 그런 자리예요. 진짜 딱 사고 싶은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돈은 필룩스 들어가 보죠. 제노레이도 이거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볼 거고요. 필룩스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동시에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도 중요한 특이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필룩스 5,170원 5,170원 더 내려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필룩스도 좀 같이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와 필룩스 두 개 같이 놓고 보도록 하죠. 지금 상태로라면은 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너무 없죠.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흘러왔던 그 흐름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둘 필요도 있지만 이 종목이 이 시간까지 만들어왔던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자리가 매집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흐름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 정도 이거보다 살짝 아래 이렇게 매매 기법이 아니라 이제 차트 상황 또 위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필룩스의 평단은 5,175원. 이 자리가 이제 평단이 되겠습니다. 차트상 흐름은 나쁘지 않고 수급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현재 수급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괜찮은 가격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량은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특이점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때 고점이 만들어지고
비슷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딪혔죠. 여기서 물린 자들에 대한 본전 매도,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바닥을 띄워서 수렴시켰던 이 구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3분봉으로 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패턴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주지 않아요. 절대 세력들은 절대 쉽게 주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편향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이 빼는 동안에는 사실 크게 지켜볼 건 많이 없죠.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의 그 이후에 패를 하나 또 보여줬죠. 이 고점을 돌파할지 모른다. 이러한 패를 하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힘이 없으면 빠지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힘을 주면서 일정 시간 동안 수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떠한 수급 동향이 포함이 되어 있겠는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주가가 거기에 다 다른다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되겠죠. 130원, 140원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고요. 수급 동향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리를 탐색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쫄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제노레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노레이에는 비중이 엄청 많이 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좀 나오면 되니까. 자,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줄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기본 포지션을 유지해주던 창구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절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예단하는 건 아니에요. 손절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응만 할 뿐이에요. 내가 최대한 믿을 수 있는 가격에 진입해서 대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평선을 하나 같이 놓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놓고 나니까 더 의미 부여가 확실해지죠. 3분봉이긴 하지만 1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비율을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물량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 자리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덜 됩니다. 규모도 줄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막 사면서 떨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제노레이는 제 생각에는 본전 근처에서 한번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그냥 팔아버리고 필룩스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이 요동치고 있는 단계죠. 진정이 덜 된 겁니다. 하지만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다시 제노레이.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제노레이는 그냥 빠져나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단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걸로 하고 연장 파동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가 수월해져요. 긴장감이 크게 달라지죠. 자, 어느 정도 수렴을 또 해나가는 모습이고 지금은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수렴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일정 시간 동안 수급이 수렴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매수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수렴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가격대이기도 하고 5,140원에서도 조금 사고 5,130원도 조금 물량을 대놓고 5,120원, 10원 전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레이는 정리를 했습니다. 본전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필룩스로 옮겨가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이점이 보이죠? 이 비율을 계산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온 물량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감을 좀 잡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수급의 흐름과 차트 진행 방향이 이제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차트를 볼 때 가장 인위적인 장면이죠. 그런 것들은 수렴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가 아주 좋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 사야 되겠네요. 5,120원, 5,110원. 지금이 가장 괜찮은 눌림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가장 괜찮은 눌림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룩스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을 텐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고통스럽겠죠.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평선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없애는 게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죠. 평단은 5,144원. 일단 누군가가 크게 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 다음 집계 내용도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일수록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 기대값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체결 강도가 늘어나고 있고 뭔가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응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뇌동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려면은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내 가족들, 그 책임감이 부여가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뇌동매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판단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근거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복귀할 때도 의미가 있고 그러겠죠. 현재 주가는 위에서 다시 수렴을 조금 주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비율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특이점들이 중요한 거죠. 특이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막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0.74에서 0.93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빨리 매매를 끝내고 싶은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제노레이는 다행인지 거래량이 없어서 빠져나왔는데 이전에 부딪혔던 저항 자리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필룩스는 아직 큰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중계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중계할 것도 많이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지금 집계된 내용이 약간의 또 특이점이 되었죠. 지금 다시 또 집중해서 봐야 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눈치 싸움이 되겠죠. 규모가 늘어야 되는데 늘질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슬슬 이렇게 한번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 영역에 대한 학습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파동의 움직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최대한 가까이 들여다보는 거 말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내용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등 줄 때 막 따라가던 물량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 뚫는다고 하니까 이제 또 막 달려드는 물량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뚫을 것 같으니까 달려드는 물량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양이 엄청 적어졌죠. 이 구간 내에 거래량들을 이렇게 대조해놓고 보면은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수급 상태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조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 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매매 노하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습니다. 현재 흐름이. 호가창도 언제든 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뚫을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들의 습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위치가 되었어요. 매우 좋습니다. 얘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은 위에서 매도를 수급 상태를 보면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 줄고 비율 좋고 네, 다 좋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이 상승 분위기에 냄새를 맡은 개인들이 참여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은 상당히 높지만 전체적인 이 지금 필룩스에 돌고 있는 주식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안고 갈 것인가 털고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흔드는 모습이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매수를 하고요. 평단은 5,140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티베트였나?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어떤 나라가 있고 여기 또 이런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이 밀수꾼이 있습니다. 그 밀수꾼이 국경을 계속 오고 가면서 무언가를 들여오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밀수꾼 자체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 보초병들은 얘가 나귀에다가 무얼 자꾸 가득 싣고 오거든요. 워낙 유명한 뭐 수배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밀수꾼을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혹시나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밀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밀수꾼의 뭐 가방, 집더미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했어요. 나귀 한 마리 끌고 계속 이제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보초병은 계속 올 때마다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어떤 밀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초병이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밀수꾼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무언가 밀수를 현재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하지만 당신으로부터 어떠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근데 나는 이제 오늘로써 이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당신을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이 밀수하던 게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 당신이 밀수하던 그 품목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밀수꾼이 저는 나귀를 밀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편향인 거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편향. 낙이 한 마리에 여러 가지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짐에 계속 시선이 머물렀던 거예요. 의식이. 저 안에 분명히 밀수품이 있을 것이다. 보초병은 자기가 믿는 거를 계속 이제 믿었던 거죠. 근데 그 낙이 자체가 밀수 품목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랑 주식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무언가를 보면은 거기에 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본 사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량이 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구석도 그 어떤 특이점에 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고 그래서 들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저만의 어떤 편향에 빠져서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나 스스로를 점검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고 또 그 경험상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더라,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잠시 이제 영상 녹화를 좀 끊고 좀 쉬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동이 여기서 더 크게 많이 이제 끌지 않고 올라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타이밍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털어내는 모습이에요. 워낙 많은 개인들이 몰렸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정도 진폭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들은 털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지켜봤던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 영상을 끊고 좀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다시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람이 울려서 깼더니 지금 막 오르고 있네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털어내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잘 살펴야 되겠죠. 지금은 완전히 뭐 힘이 강하게 붙은 상태입니다. 강하게. 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우, 자다 깨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자, 보죠. 매도 타이밍. 지금 현재 비율은 쏠려 있어요. 쏠려 있는 상태고 여기는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이 위에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막 변동이 심하죠. 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절반 매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급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힘은 줄어들었지만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 고점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죠.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나머지 물량을 어디서 매도하게 될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 수렴되고 있죠. 위에서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렴에 가까워지는 모습이고 근데 차트 흐름이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가로 매도할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흐름은 좋아요.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차트 상황, 수급 상태, 그리고 창구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급의 수렴이 일어나게 되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뭐 실전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 수렴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아까에 비하면 자 힘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안정화 단계입니다. 안정화 단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힘이 없는 한 일단 여기를 고점으로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 대응이에요. 대응. 상태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 수급이 지금 수렴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저희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노가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힘이 더 나오지 않는 한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수급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아래로 빼고 있죠.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 내용까지 추가적인 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드러날 만한 어떤 체결 강도와 호가창의 모습을 띠고 있죠. 자, 수급이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수렴에 가깝지만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이 죽지 않았어요. 그걸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흐름에서.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 매매를 끝까지 보겠다. 그러면은 수급을 끝까지 쫓아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평단, 내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힘이 점점 줄면서 수급은 수렴 형태로 계속 가고 있죠. 이 안에서 지금 조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드러날지 여기서 이제 기대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체결창에서. 저는 당연히 순간적으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다시 매수 물량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이 좀 굵직한 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모습을 원해요. 시장가에 손가락 올려놓고 바로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수급은 수렴 상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좋아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은 자,
이게 진폭의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힘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빠지는 가운데서도 작은 수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지금 현재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희망적인 걸 그릴 필요는 없어요. 수급이 수렴하는데도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다. 자, 이전 고점이라고 판단한 영역에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확실하게 아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수급이 쏠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확실하게 쏠려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주지 못했죠. 지금 현재 그림은 그렇게 힘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들고 있겠습니다. 자,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진 않았어요.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뭐 그래프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보셔도 상관없고 열심히 노가다를 통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보고 판단하셔도 좋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힘이 한번 쓰였지만 결국엔 이것 또한 하나의 수렴인 거예요. 방향성이 뒤틀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가 고점을 여기로 잡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조정 구간을 이탈할 때는 내가 그냥 깔끔하게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뒤에 주가의 흐름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매도 물량이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체결창 등을 좀 보면 알 수 있죠. 매도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태입니다. 힘도 같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와, 알람 소리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자, 체결 강도가 조금 크게 변동을 보이면서 움직였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수렴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어느 정도 고점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리자면은 더 오르든 말든 관계없이 여기를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도를 바로 하겠습니다. 자, 매도를 완료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좀 지나치게 달려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또 이 흐름상 이제 매집의 흔적을 보였던 창고는 또 그와 반대로 완전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고점 갱신을 할지 안 할지는 이 수정 결과물을 계속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내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흐름은 나중에 따로 지켜보시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얘들의 주된 흔적은 이 위는 어마어마한 고점이에요.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370원. 여기는 이러한 지금 매물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거래량으로 못 들었으면은 사실 뚫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더 오를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까지 한 파동 나와 준 것만으로 만족을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더 추가적인 힘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고점 부근 있죠. 거의 다 온 상태인데 그냥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자면은 얘는 이렇게 한번 오르고 빠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바닥을 지키고 있었고 이 주가를 돌리려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나서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노레이를 이제 버리고 제노레이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제노레이를 버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필룩스로 와서 이제 몇 가지 매집의 흔적을 판단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매수를 조금 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평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주식이 팔리게끔 세팅을 해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와, 힘을 더 쓰네요. 얼마나 틀어내는지 볼까요? 와, 여기서 힘을 더 쓰네요. 더 오르고 말고는 이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감각은 여기서 이제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틀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야, 진짜 세네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릇만큼 먹고 나왔으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만들어준 중요한 어떤 저항자리가 있다면은 그 저항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이 라인이에요. 이거를 뚫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애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뚫으려고 할 때마다 개인들은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습성은 항상 보여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쯤 되었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매수는 여기서 맞춰졌어요. 매수 라인은 뭐 5,130원에서 40원 요 라인에서 이제 맞추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 매수를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바닥쯤은 지켜주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이탈이 나왔어요. 1저점을 거의 근처까지 왔었네요. 이렇게.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 3%? 안 왔기 때문에 알람이 안 울린 거거든요. 아, 여기까지구나. 네. 마이너스 2점 몇 가지 이렇게 왔었네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변동폭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슈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거 수급 상태를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은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근데 개인 창고만 분석해서는 의미가 없고 다른 창고를 곁들여서 같이 노가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얘도 정말 큰 좋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아래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도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얘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드라이빙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이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와, 이걸 먹었어? 야, 이걸 결국에 먹네요. 진짜 대단하다. 저는 안전한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타 오늘 안에 매매를 끝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는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거를 이렇게 해먹네요. 결국엔.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대단하네요. 진짜 필록스. 여기에서의 그 흐름이 결코 제가 본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만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오늘 제 그릇은 여기까지였어요. 이거 이상을 넘볼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속상하진 않아요. 그냥 놀랄 뿐입니다. 와, 이렇게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뭐 이런 거? 이 정도?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많이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것까지는 그냥 염두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전 제 1저점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준 잡아서 놓고 요렇게 잡아서 놓고 이 아래로 여기까지 이렇게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냥 염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소신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타하면서 마이너스 2% 이런 거 보는 게 겁날 수준은 아니죠. 물론 그 형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호흡에 단타를 하면서 뭐 마이너스 2% 정도야 저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1저점에 대해서도 가늠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눌리고 빠질 때 모으는 애들, 눌리고 빠질 때 모으는 애들, 눌리고 빠질 때 모으는 애들, 눌리고 빠질 때 모으는 애들. 제가 여기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달려들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점점 그 개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렇게 빼는 것은 사실 염두하고 있지 않았어요. 염두하고 있지 않았다기보다는 뭐 크게 상관없는 변동폭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승 전에 한 번 더 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차트에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수급 상태에 대해서도 꼭 특이점,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같이 찾아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찾아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신 있게 매매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폭까지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매가 좀 길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올리기가 힘들어요. 매매가 길기 때문에. 하지만 그나마 확실한 거를 찾아서 매매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뭐 6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하루에 몇십만 원을 벌 수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노레이를 팔았던 거고요. 얘는 거래량이 너무 안 터져요, 진짜. 이러면서 뭐 하나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터집니다.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뭔가 자꾸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후엔 쳐다보지도 않아서. 어쨌든 열심히 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찾아와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